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 이야기. 옛날 옛적 어느 마법에 걸린 숲 주변에 있는 백설왕국이라는 곳에 아주 마음씨가 따뜻한 여왕이 살았어요. 눈이 흩날리며 내리던 추운 겨울 어느 날, 그 여왕은 백일몽을 꾸었어요. 눈이 내리는데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를 들었지요. 아이들을 보기 위해 창문을 열었을 때 거센 바람 때문에 여왕이 가장 아끼는 빨간 손수건이 날아갔어요. 그 손수건은 아이들이 만들고 있던 눈사람의 머리로 떨어졌죠. 아이들은 여왕에게 고마워하며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나도 딸이 있었으면 눈처럼 하얗고 앵두 같은 빨간 입술을 가진 착한 여자아이가 있었으면. 몇 달이 지나고 그 마음씨 착한 여왕의 꿈이 드디어 이루어졌어요. 9달이 지나고 왕과 왕비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바람이 이루어졌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백설공주가 태어난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백설공주가 아직 어렸을 때 마음씨 착한 여왕이 죽어 하늘의 별이 되어버린 거죠. 몇 년이 흐른 뒤 백설공주의 아빠는 헬라라는 여자와 재혼을 했어요. 왕은 새 왕비의 아름다움에 푹 빠졌기 때문에 그녀의 무시무시한 탐욕을 알아차리지 못했죠.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나의 여왕님, 세상에서 당신이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누구도 나보다 아름다운 사람은 없어. 백설공주는 너무나 아름다운 숙녀로 자랐어요. 어느 날 그녀의 아빠인 왕은 백설공주를 꼭 안아준 후 그의 군대를 이끌고 먼 여정을 떠났어요. 슬퍼하지 마라 공주, 곧 돌아오마. 하루는 허영심이 센 악한 여왕 헬라가 부하인 덩카브를 불렀어요. 나의 마법 거울을 꺼내도록 해. 부하인 덩카브는 무척 어설펐어요. 커다란 거울 덮개를 쓰고 휘청거렸죠. 이런 멍청이, 여기서 당장 나가! 여왕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감탄하며 말했어요.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니? 마법 거울이 대답했어요. 이제 더 이상 당신이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 아닙니다. 바로 백설공주가 가장 아름답죠. 헬라는 무척 화가 났어요. 말도 안 돼. 나보다 아름다운 사람은 없다고. 성 전체가 그녀의 분노로 무너질 듯 흔들렸어요. 왕비의 악한 마음은 백설공주의 미모를 망가뜨리고 싶었죠. 그녀는 계획을 세워 사냥꾼에게 백설공주를 마법의 숲으로 데려가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심장을 가져오거라. 백설공주는 그 충직한 사냥꾼을 믿었기 때문에 함께 숲으로 갔어요. 길을 따라 걷던 공주는 바닥에서 다친 새를 발견했어요. 백설공주는 새의 날개를 치료하기 위해 새를 집었어요. 그때 충직한 사냥꾼은 백설공주에게 몰래 다가갔지요. 그리고는 백설공주를 쏘려고 활을 꺼냈어요. 주춤거리던 그가 활을 겨누려는데 다친 새를 들고 있는 그 소녀의 착한 마음씨를 보고는 이렇게 백설공주를 죽이는 건 나쁜 짓이라고 생각했죠. 공주여, 그녀가 당신을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공주님처럼 착한 분을 해칠 수는 없어요. 누가 저를 죽이라고 했는데요? 헬라 여왕님이여, 도망가셔야 합니다. 숨으세요. 사냥꾼은 대신에 야생 돼지를 죽여 여왕을 속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그 돼지의 심장을 여왕에게 가져다 주어 백설공주가 죽었다고 믿게 할 생각이었죠. 그때 공주는 너무 무서워서 어두운 숲속을 달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밤에도 날카로운 가지를 헤치고 박쥐를 피해가며 최대한 멀리 달려갔어요.
그녀는 나무들 사이로 쓰러져 춥고 어두운 마법의 숲에서 잠이 들었어요. 사냥꾼이 성에 도착했을 때 그는 곧장 여왕에게 갔어요. 여왕님 명대로 했습니다. 헬라 여왕은 박스를 받고 심장을 확인했어요. 그녀는 백설공주가 죽었다고 철석같이 믿고 성이 떠나가도록 웃었답니다. 해가 뜨고 백설공주가 잠이 깨어보니 바로 그 마법에 걸린 숲 한가운데였어요. 그녀의 앞에는 아주 작은 귀여운 집이 보였죠. 작은 정원과 울타리가 있고 앙증맞은 창문, 초인종, 동그란 문도 있었지요. 그녀는 초인종을 눌러봤지만 아무 인기척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가가 문을 노크했더니 문이 열려있지 뭐예요? 세상에,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너무나 작아서 마치 장난감 집에 온 것 같았어요. 작은 냄비들, 귀여운 숟가락, 유리컵까지. 작은 그릇에 담긴 수프를 보니 너무 배고파진 공주는 모두 먹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작은 침대에서 잠이 들어버렸죠. 멀지 않은 광산에서 일하던 그 집의 주인들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서자마자 그들은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그래서 조용히 걸으며 속삭였어요. 쉬. 누가 우리 빵을 먹어버렸어? 누가 내 접시를 쓴 거지? 누가 지금 내 침대에서 자고 있어? 정말 너무나 아름다워. 어머나, 야! 어머나, 어떻게? 빨리 잡아! 빨리 잡으라고! 어떡해! 어머나, 빨리 잡으라고! 빨리 잡아! 잡아봐! 어이, 조용해. 그녀가 깨어났어. 담요 아래 숨었다고. 무서워하지 말아요. 우린 작은 일곱 난장이랍니다. 전 에이스예요. 그리고 얘네는 졸리, 앵그리, 큐리어스, 실리, 샤이, 레이지. 전 백설공주예요. 여러분의 집이 너무나 궁금했어요. 백설공주는 그녀가 겪은 모든 것을 그 난쟁이들에게 말해주었어요. 모두들 정말 많이 슬퍼했죠. 그래서 작지만 그들의 집에서 함께 지내자고 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죠. 우린 노래를 정말 좋아해요. 노래 부를 수 있어요, 공주님? Snow White is my name. I'm far away from the castle today. I stare at the sky and speak to my mother. She is now among the stars. I have found happiness in this forest. My little friends protect me here. Their tiny hearts are now full of hope. Good little hearts will win again. 이곳과는 먼 다른 왕국엔 한 젊고 잘생긴 왕자가 살았어요. 그의 이름은 앤투안이었지요. 그는 밤이면 밖에 나와 별을 보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떠올리곤 했죠. 어느 날 밤하늘에 비친 백설공주의 얼굴을 본 왕자는 그녀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때 요정이 나타나 그녀가 위험하다며 그에게 마법 목걸이를 주었어요. 그래서 앤턴 왕자는 충직한 말과 함께 하늘에서 본 아름다운 얼굴을 찾아 나섰죠. 한편 성 안에 있던 악한 왕비 헬라는 다시 마법의 거울 앞으로 갔어요. 던카브, 마법 거울을 꺼내어 내 미모를 보여주렴. 던카브가 들어와 이번엔 마법 거울을 넘어뜨릴 뻔했어요. 던카브는 눈치가 없고 멍청한 부하였어요. 항상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상하게 어설펐죠. 그 여왕은 계속해서 그에게 짜증을 부렸어요. 던카브가 떠나고 헬라 여왕은 다시 거울에게 누가 제일 아름다운지 물어봤어요.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지? 죄송합니다, 여왕님. 7 난장이와 사는 백설공주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아니야. 백설공주는 죽었다고! 이 여왕은 밤을 새워 백설공주를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방법을 계획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직접 변장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죠. 왕비는 곧 작고 귀여운 토끼로 변신했어요. 아침이 되자 난쟁이들은 모두 일을 떠났어요. 한 명씩 백설공주 뺨에 키스를 하고는 그들은 공주 혼자 있을 때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일러두었어요. 낯선 이에게 문을 열어주지 말아요. 안전하지 않으니까요. 숲은 어느 때보다 평화로워 보였어요. 백설공주는 정원에서 꽃에게 물을 주고 있었죠. 그때 어딜 다친 것 같은 작은 토끼가 정원에 앉아있는 걸 보게 되었어요. 공주는 그 토끼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백설공주는 토끼의 다친 다리를 묶어준 후 햇살 아래 있는 난쟁이들의 침대에서 편히 쉬게 했어요. 그 작은 토끼는 이내 잠이 든 것 같았지만 공주가 방을 나서자마자 눈을 떠서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펄쩍펄쩍 뛰었어요. 바로 악한 여왕 헬라였어요. 이 모든 것이 왕비가 계획한 대로였어요. 그녀는 베개에 보라색 독약을 붓고 공주가 돌아와 여기서 잠을 자면 독약으로 인해 죽게 될 거라고 생각했죠. 한편 백설공주는 정원에서 일을 하다가 너무나 피곤해져서 들어와 쉬었어요. 그녀는 바로 독약이 묻은 그 베개를 베고 누우려고 했죠. 백설공주님! 바로 그때 난쟁이들이 집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공주는 그들을 맞이하려 문 앞으로 갔고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함께한 후 함께 밤새 춤을 추었죠. 그러다가 벽난로 앞에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너무나 다행이었지요. 독이 든 베개를 베지 않았으니까요. 여왕이 성으로 돌아왔을 때 던카브는 보초를 서며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을 거라고 생각한 왕비는 다시 한번 거울에게 갔어요. 거울아, 이제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여왕님, 난쟁이들과 살고 있는 백설공주가 당신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뭐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단 말이야. 이번엔 꼭 성공하고 말 테다, 백설공주. 며칠 뒤 난쟁이들이 광산으로 일을 나간 사이 백설공주는 난쟁이들의 옷을 바느질하고 있었어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죠. 똑똑똑. 노크 소리가 3번 들렸어요. 백설공주는 밖에 누가 왔는지 살짝 봤어요. 거기엔 사과 바구니를 든 늙고 못생긴 노인이 서 있었죠. 누구시죠? 사과 사세요. 아주 달고 맛있는 사과예요. 한 입만 먹어주겠소? 처음에는 문을 열어주기가 무척 겁이 났지만 사과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여기요, 아름다운 아가씨, 한번 먹어봐요. 하나는 내 그냥 줄이다. 백설공주는 노인이 준 그 사과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한 입 베어 먹었죠. 그 사과는 바로 독이 든 사과였어요. 그녀는 도와달라고 미쳐 외치기도 전에 바닥에 쓰러져 버렸어요. 한편 앤투안 왕자는 멀지 않은 곳 나무 그늘 아래에서 말을 쉬게 했어요. 그는 하늘에 비친 아름다운 여인을 찾기 위해 먼 길을 여행했지요. 저쪽에서 길을 걷고 있는 한 늙은 여자를 보았어요. 그는 그녀에게 가서 말을 걸려고 했지만 그녀가 갑자기 변신하는 것을 보고 말았어요. 왕자와 말은 기절할 뻔했어요. 그녀에게 길을 물어보려던 왕자는 그만두었죠. 늦은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온 난쟁이들은 바닥에 쓰러진 채 그대로 죽어있는 백설공주를 봤어요. 그들은 무척 슬펐죠.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난쟁이들은 그녀를 위해 아름다운 관을 만들었고 왕국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이 왕국에서 가장 긴 강으로 관을 흘려보냈죠. 강 하류에 있던 왕자는 강둑에서 말과 여행 중이었어요. 그는 유리관에 실은 보트를 발견했어요. 왕자는 아름다운 여자의 얼굴을 바로 알아봤어요. 자신이 찾던 백설공주였어요. 왕자는 너무나 슬퍼하며 그 유리관의 뚜껑을 열었죠. 그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목걸이를 꺼내 공주에게 걸어주었어요. 잘 가요. 내 공주님. 별처럼 당신도 빛날 거예요. 하지만 바로 그때 왕자는 백설공주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어요. 그의 목걸이가 마법을 부린 거였죠. 열심히 그녀를 찾아 나선 그 정성에 대한 보상으로 백설공주가 깨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살아난 백설공주는 자신을 구하고 옆을 지킨 잘생긴 왕자를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해안가에 도착했고 백설공주의 성으로 돌아갔어요. 백설공주와 왕자는 그제야 왕에게 이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었어요. 헬라 왕비가 백설공주에게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모두 들은 왕은 그녀를 왕국에서 추방해버렸어요. 왕은 마법 거울을 잠궈버리고 왕비가 남긴 모든 것을 지하 감옥에 가두었어요. 몇 달이 지나고 백설공주와 왕자는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들은 성에서 성대하고도 아름다운 결혼식을 했죠. 공주와 왕자는 난쟁이들을 결혼식에 초대해 축하를 받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빨간 구두. 옛날 옛적 아주 멀고 먼 나라에 카렌이라는 아주 귀여운 소녀가 살았어요. 카렌은 엄마와 함께 작은 집에 사는 무척 행복한 소녀였답니다. 소녀는 자신이 궁금한 게 있으면 무엇이든 엄마에게 물어보곤 했어요. 엄마, 하늘에 있는 저 작은 불빛은 뭐예요? 별이란다, 카렌.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별이 되지. 하늘에서 영원히 빛나고 말이야. 카렌은 장난감도 하나, 드레스도 하나, 외부용 슬리퍼도 나무로 된 거 한 켤레뿐이었어요. 그 나무 슬리퍼는 엄마가 만들어주셨는데 별로 편하진 않았죠. 그래도 그것뿐이었답니다. 어느 날 카렌의 엄마는 너무 아팠어요. 엄마의 약을 사려고 카렌은 읍내로 나왔죠. 그렇게 길을 가는데 카렌은 빨간 구두가 든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구두는 너무 아름답게 빛나고 있어서 카렌은 집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봐요. 길에서 신발 주었어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한테도 딱 맞아요. 누가 잃어버렸을 텐데, 카렌. 빨리 다시 가서 갖다 놓거라, 카렌. 그렇지만 주인이 있었다면 그렇게 상자째로 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쩌다가 떨어뜨린 걸 수도 있잖니. 안 그래? 그럼 떨어뜨리지 말았어야죠.
내가 찾았으니 이제 내 구두라고요. 안 그래요, 엄마? 아가, 엄마 말 들어보렴. 엄마가 지금 당장 새 구두를 사주긴 힘들지만 그렇다고 네가 다른 사람의 구두를 신는 건 원하지 않아. 고집 부리지 말아라. 이 구두를 신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카렌은 슬프지만 엄마에게 빨간 구두를 신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침대 밑에 숨겼어요. 몇 달이 지나고 어느 날 카렌이 집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엄마는 집에 계시지 않았죠. 계속 찾아보았지만 카렌은 엄마가 하늘에 뜬 별이 되었다는 걸 알아차렸답니다. 다음 날 엄마의 장례식에 가는 길에 카렌은 그 빨간 구두를 신었어요. 장례식에 온 사람들은 카렌의 구두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죠. 세상에나.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여기 아주 장례식이 말이야. 엉망이꾼거라. 하지만 카렌은 개의치 않았어요. 구두가 너무 마음에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맘씨 좋은 아주머니는 그 묘지를 지나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 작은 소녀가 고아가 되었다는 걸 알고 입양하고 싶어 했죠. 이리 오너라, 귀여운 아가야. 내가 최선을 다해 네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잘 길러줄게. 알겠지? 카렌은 그렇게 오랫동안 그 아주머니와 함께 살았답니다. 카렌아, 엄마 장례식 이후로 계속 이 구두만 신고 있구나. 이젠 벗어야지. 너무 더럽잖아. 안 그래? 싫어요. 제 구두가 좋은걸요? 카렌. 고집 부리지 마렴. 어서 구두를 갈아 신으렴. 새 구두를 사주마. 약속한다. 진짜야. 카렌은 자신을 입양까지 해준 아주머니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 구두를 벗어서 버렸답니다. 며칠이 지나고 어느 날 새 옷들과 새 장난감이 있는 그녀의 새 방에서 놀고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소녀에게 새 구두를 사주었죠. 하지만 카렌은 그 새 구두가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근데 이건 파랑색이잖아요. 너무 싫어요. 전혀 마음에 안 든다고요. 몇 년이 지나도록 카렌은 그 빨간 구두를 그리워했답니다. 카렌은 어느새 아주 아름다운 아가씨로 자랐어요. 그치만 그 고집스런 태도는 변하지 않았죠. 아주머니가 선물을 주셔도요. 이건 전혀 마음에 안 들어요. 아줌마가 직접 짰는 걸. 저 이 음식 안 먹어요. 감자튀김 해달라고요. 그치만 한 입만 먹어보렴, 카렌. 아주머니는 카렌의 고집과 까다로운 태도에 매우 지쳤지만 그래도 감자튀김을 해주었답니다. 아주머니가 오자 카렌은 이젠 자라서 맞지 않는 파란 구두를 벗고 있었어요. 보세요, 봐요. 물건들이 이젠 다 작아요. 저한테 안 맞는다고요. 이리 오렴. 새 옷과 구두를 사러 가자꾸나. 둘은 그렇게 가게로 갔답니다. 보세요. 그 빨간 구두 같아요. 이걸 사야겠어요. 이걸 사요. 카렌, 이렇게 화려한 빨간 구두는 필요가 없단다. 장례식에 갈 걸 대비해서도 얌전한 구두를 사야 하지 않겠니? 그리고 딱 한 켤레만 사줄 수 있어. 그러니 까만 구두를 사서 집에 가자꾸나. 아유, 착하다, 우리 아가. 너무 피곤해. 상관없어요. 2켤레 살 필요 없다고요. 이제부터 맨발로 다니면 되죠? 얘야. 고집을 부리지 않으면 좋겠구나. 아주머니는 카렌을 위해 검은 구두를 사고 카렌을 달래주려고 남은 돈으로 그 빨간 구두도 사주었답니다. 그래서 걸어서 집에 돌아와야만 했어요. 아주머니의 발은 너무너무 아파왔고 카렌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조차 없었지요. 카렌은 그마저도 신경 쓰지 않고 빨간 구두를 신고 집에 왔답니다. 어느 날 아주머니는 마을 장례식이 있어 함께 가야 한다고 했어요.
카렌, 꼭 이 검은 구두를 신으렴. 그렇지 않으면 정말 예의 없는 사람이 되는 거란다. 알겠지? 카렌은 그녀의 방 안에 있는 검은 구두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빨간 구두도 보았죠. 하지만 역시 빨간 구두를 골랐어요. 집을 나서려는 순간 그녀는 아주머니가 보지 못하게 치마로 구두를 가렸답니다. 그러나 장례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카렌의 구두를 봤어요. 치마 밑에서 밝게 빛나는 빨간 구두를요. 그들은 장례식에 빨간 구두를 신고 온 카렌에게 너무 예의가 없다고 비난했어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아주머니는 너무너무 화가 났답니다. 넌 내 말을 정말로 듣지 않고 또 빨간 구두를 신고 장례식에 갔구나. 넌 너무 고집불통이야, 얘야. 예의를 갖춰야지. 그때 잘생긴 왕자가 지나가면서 카렌을 보고 반해버렸어요. 그는 카렌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그녀의 미모에 칭찬을 했죠. 당신은 정말 아름답네요. 이 구두는 정말 우아해 보이고요. 왕자님, 너무 부끄럽사옵니다. 아마도 춤도 잘 추시겠죠? 오늘 밤 궁전에서 열리는 무도회에 초대하고 싶소. 와주시겠소? 왕자의 그 행복한 제안에 카렌은 너무 기뻐 춤을 추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춤을 멈출 수가 없었답니다. 왜 내 발이 안 멈춰지는 거지? 도대체 왜 이래? 카렌은 아주머니와 왕자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춤을 추면서요. 카렌아, 어서 돌아오렴. 왕자가 카렌을 쫓아가려고 했지만 결국 못 찾았답니다. 카렌의 빨간 구두는 카렌보다 더 고집불통이었어요. 그래서 카렌을 산 꼭대기로 데려가 3일 동안이나 밤낮으로 춤을 추게 만들었지 뭐예요? 발이 너무 아픈 나머지 카렌은 발을 디딜 때마다 소리를 질렀어요. 심지어 진흙속과 가시밭길로 카렌을 끌고 가서 계속해서 춤을 추게 만들었죠. 이제 그만! 제발, 나 너무 피곤해. 이제 고집 부리지 않을게. 정말이야. 제발 멈춰줘. 신발아, 제발, 제발. 그녀가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자 그제야 그 빨간 구두가 벗겨졌고 카렌은 바닥에 넘어졌어요. 그 빨간 구두는 그래도 계속 춤을 추었답니다. 카렌은 막대기를 주워서 절뚝거리며 겨우 집에 올 수 있었어요. 발과 다리가 너무 아팠죠. 집을 발견한 카렌은 너무 기뻐 울기 시작했어요. 아주머니는 카렌을 반겨주었고 그 둘은 서로 꼭 껴안았답니다. 제가 너무 고집 부렸었죠. 그치만 이제는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을게요. 카렌이 그 고집스러움을 버리자 모든 일이 아주 잘 풀렸어요. 어느 날 누군가 카렌의 집에 찾아왔어요. 바로 젊고 잘생긴 그 왕자였죠. 아, 여기 있었군요, 카렌. 계속 찾았었잖아요. 무도회에서 춤을 정말 빨리 추더군요. 어떻게 한 거예요? 카렌은 그 왕자를 보자 너무나 기뻤어요. 그날 이후로 둘은 사랑에 빠졌답니다. 고집스러움을 버린 카렌은 그 후로 아주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았어요. 어느 날 늙고 몸이 편찮으신 아버지를 위해 치료법을 찾고 있던 소녀 바두는 숲속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녀는 갖가지 나무에서 열매를 따고 있었고 몸에 좋은 약초를 찾으려고 애썼죠. 이건 제비꽃잎이네. 아빠를 낫게 해드릴 수 있을지도 몰라. 바두는 걸으면서 과일과 약초를 찾으면 안장 가방에 모아두곤 했답니다. 그러다 바두 앞으로 한 늙은 여자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바두는 즉시 가서 그녀를 도와주고 싶었죠. 안녕하세요. 혹시 제가 뭐 좀 도와드릴까요? 모자를 걸치고 있던 그 노파는 바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고마워요, 아가씨. 오는 길에 지팡이가 부러졌지 뭐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게 천천히 걷는다우. 주위를 둘러본 바두는 그녀 뒤에 있던 바위 쪽으로 갔어요. 바두는 간신히 절벽을 돌아갔고 튼튼하고 쓸만한 가지를 하나 찾아냈죠. 그리고 그 가지를 갖고서 날카로운 돌의 모서리를 이용해 아주 괜찮은 지팡이를 하나 만들었답니다. 그리고는 그걸 그 노파에게 주었어요. 여기 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걸로 안전하게 가실 수 있을 거예요. 날 도와주다니 너무 착한 아가씨로군요. 고마워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모르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죠? 저희 아버지가 편찮으세요. 그래서 늙고 편찮으신 분을 뵙게 되면 도움을 드리고 싶어져요. 바두가 하는 말에 그 노파는 무척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녀에게 자신이 손에 쥐고 있던 작은 마법 상자를 하나 보여주었답니다. 그러나 그때 돈이 많은 상인이 그들 옆을 지나고 있었어요. 그는 나무 뒤에 숨어서 그 노파와 바두가 나누는 말을 몰래 듣게 되었죠. 이 마법 상자를 가져가요. 아버지께 드리세요. 그 안에 들어있는 약으로 언제든 몸이 나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할머니도 필요하시잖아요. 아가씨는 내가 진짜로 필요한 걸 줬잖소. 지팡이요. 이제 이 상자를 가져가요. 어서 이걸 가져가서 정말로 필요한 분과 나누세요. 잊지 말아요. 잘못 쓰면 마법이 소용없다우. 마법 상자? 내가 팔면 좋겠구만. 저 마법 상자로 내가 부자가 되겠어. 바두는 그 노파에게서 마법 상자를 가져갔어요. 그리고 그 상자를 열자 안에는 물과 빵 그리고 한 줌의 호두가 있었답니다. 그 늙은 여자가 천천히 시야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동안 바두도 그녀의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길에서 그 교활한 상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는 바두의 손에 있던 그 마법 상자를 사고 싶다고 말했어요. 대신에 가격은 아주 좋게 쳐드릴게요. 그 돈으로 아가씨가 하고 싶은 건 뭐든 할 수 있지요. 아니요, 전 이 상자를 정말로 필요한 사람과 나눠야 해요. 좋은 날 되세요. 바두는 계속해서 집을 향해 길을 걸어갔어요. 잠시 후 아주 배고픈 염소가 그녀의 앞에 나타났어요. 그 염소는 무척 말라 있었어요. 그래서 바두는 상자에 있던 빵 한 덩어리를 주었어요. 자, 여기 있어, 염소야. 이 상자는 진짜 마법이란다. 계속해서 만들어지거든. 먹고 싶은 만큼 얼마든지 먹으렴. 염소는 그 맛있는 빵을 허겁지겁 먹어치웠죠. 바두는 가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어요. 잠시 후 마른 코코아 나무가 그녀에게 나타났어요. 누가 널 이렇게 목마르게 했니, 나무야? 넌 정말 아름다운 코코아를 가졌구나. 사람들은 이걸로 맛있는 초콜릿을 만드는데. 나무의 가지들은 무척 앙상했어요. 모른 척 할 수 없던 바두는 나무의 뿌리에 물을 주었어요. 마법 상자에 물을 말이죠. 그 나무는 즉시 물을 빨아들였어요. 아하, 너의 가지들이 쑥쑥 커서 곧 많은 열매를 맺겠구나. 그리고 바두는 계속해서 가던 길을 갔어요. 하지만 잠시 후 그녀는 멈춰서서 잠시 쉬고 싶었어요. 바로 그때 그 교활한 상인이 변장을 해서 다시 바두 앞에 나타났지 뭐예요. 안녕하세요. 전 왕궁의 기사입니다만 피곤하시다면 제 말을 타고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릴 수 있어요. 정말로 감사한 제안이네요, 기사님. 제가 좀 피곤하고 배도 고프거든요. 여기 있습죠, 아가씨. 하지만 목적지까지 가시려면 제게 팁으로 그 작은 상자를 주셔야겠어요. 뭐라고요? 당신은 기사님이 아니죠? 아까 본 그 아저씨죠? 맞아, 확실히 아니야. 전 이만 가볼게요. 바두는 숲길을 지나 빠른 걸음으로 집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녀는 한 줌의 호두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정말로 배가 너무 고팠으니까요. 하지만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하는 다람쥐 가족을 만나게 되었어요.
난 이 정도 배고픔은 좀 참을 수 있어. 하지만 다람쥐들은 숲에서 굶으면 안 돼. 어쨌든 이건 마법 상자니까 난 나중에 먹으면 돼. 바두는 상자 안에 들은 호두를 그 배고픈 다람쥐 가족에게 나눠주었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두는 마침내 집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녀는 편찮으신 아버님께 마법 상자를 보여드렸어요. 아빠, 제가 아주 현명한 할머니를 배웠는데요. 이 마법 상자를 주셨어요. 아버지 건강을 낫게 할 여러 음식이 들어있어요. 바두는 그 상자를 열었어요. 그러나 웬일인지 그 상자는 텅 비어 있었답니다. 어떻게 된 일이지? 이 상자 마법 상자 아니었나? 아니, 텅 비었잖아. 하지만 이것들을 정말 필요한 이들하고 나눴을 뿐인데. 바두는 너무나 슬펐어요. 이제 편찮으신 아버지를 도울 수 없으니까요. 바로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바두가 문을 열자 아까 만났던 늙은 여자와 염소 그리고 다람쥐가 있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착한 소녀여, 내가 말했듯이 정말 필요한 이들하고 이 마법 상자를 나누었더군요. 자, 여기 염소의 우유를 드릴게요. 받으세요. 그리고 코코아 나무 열매, 또 다람쥐가 모은 헤이즐넛 열매까지. 바두는 그 노파의 바구니에 들어있던 코코아와 염소 우유 그리고 다람쥐의 헤이즐넛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아버지를 위한 건강한 음료를 만들었죠. 그녀의 아버지가 이 음료를 마시자 정말로 건강을 되찾게 되었어요. 고맙다, 내 딸. 넌 정말로 착하고 용기가 있구나. 바두는 정말로 행복했어요. 아버지를 낫게 해드렸으니까요. 그리고 그녀는 이제 그 마법 상자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쓰레기통 옆에 두었죠. 그런데 그 교활한 상인이 그 상자를 발견하고는 금세 달려갔어요. 마법 상자야, 마법 상자! 너 부자가 될 수 있겠어! 창문으로 그 교활한 상인을 본 바두는 그를 보며 웃었어요. 왜냐하면 착한 마음씨가 아니면 그 상자 속 마법은 무용지물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Addis Ababa.